노년의 품격 가꾸기 5127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번님, 각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두 발로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그 경이로운 순간을요. 하지만 그 첫걸음은 결코 우아하지 않습니다. 기우뚱, 휘청, 그러다 쿵.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아기는 잠시 울음을 터뜨리지만 이내 무언가에 홀린 듯 다시 일어나려 애씁니다. 소파를 붙잡고 엄마의 손을 잡고 그리고 다시 한번 쿵. 이렇게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는 무려 2000번을 넘어져야 비로소 제대로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아기에게 완벽한 걷기 이론을 가르쳐 주겠다며 넘어지는 것이 위험하니 일단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아기는 걷는 법을 영영 배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넘어지는 것.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걷기 위한 가장 위대한 학습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배움에 숨어있는 이 당연하고도 위대한 원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화두는 넘어져 봐야 걸을 수 있다입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우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뒤에서 든든하게 잡아주던 아버지의 손길을 믿고 힘껏 페달을 밟았는데 어느 순간 그 손이 사라지고 세상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던 그 아찔한 순간 말입니다. 넘어지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 핸들을 너무 많이 꺾으면 넘어지는구나. 이 정도 속도를 내야 균형이 잡히는구나. 넘어질 것 같을 땐 발을 뻗어야 다치지 않는구나. 그 누구도 이런 감각을 말로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수십, 수백 번의 작은 넘어짐과 비틀거림 속에서 우리 몸이, 우리의 뇌가 스스로 균형이라는 원리를 터득해가는 것이죠. 넘어짐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기 위한 필수 교과서였던 셈입니다. 스스로 깨치는 원리 쉬운 과학적 설명. 이것은 단순히 감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뇌가 배우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뇌 속에는 뉴런이라는 수많은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시도할 때 이 뉴런들은 서로 연결되며 희미한 길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풀숲에 난 오솔길처럼 불안정하죠. 그런데 우리가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 다시 시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뇌는 이 길은 아니구나 라는 강력한 신호를 받고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정답으로 향하는 길은 점점 넓고 단단한 고속도로처럼 변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시냅스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경험을 통해 뇌의 연결 구조 자체가 물리적으로 변하고 강화되는 현상이죠. 즉, 넘어지는 행위는 뇌에게 정답 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수많은 데이터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수는 배움의 적이 아니라 가장 좋은 친구인 것입니다. 새로운 학습 방법과 과거의 학습 방법. 이 원리를 이용한 새로운 학습 방법들이 있습니다. 교실에서 선생님의 설명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 보며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나 집에서 먼저 간단한 지식을 영상으로 배운 뒤 교실에서는 토론과 질문을 하는 플립 러닝 거꾸로 교실 같은 것들입니다. 이 학습법들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넘어져 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직접 부딪히고 실수하고 토론하며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식은 비로소 살아있는 내 것이 됩니다. 과거 우리가 받았던 주입식 교육을 떠올려 볼까요?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준 공식을 무작정 외우고 시험이 끝나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지식에는 넘어짐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뇌의 뉴런들이 스스로 길을 만들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그저 남이 만들어 놓은 지도를 잠시 빌려봤을 뿐입니다. 몸소 깨치는 학습의 장단점. 류인걸 작가는 어린 시절 아버지께 서예를 배웠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쓰는 법을 먼저 가르쳐주는 대신 스스로 터득할 때까지 기다리며 합격, 불합격만 판정하셨다고 합니다.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교본의 끝장을 넘겼을 때 작가의 글씨는 온전히 자기만의 것이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몸으로 부딪혀 깨치는 배움은 장점이 분명합니다. 한번 체득된 지식은 쉽게 잊히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진짜 실력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고 깨닫는 순간의 기쁨은 그 어떤 보상보다 큰 학습 동기가 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에 지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죠. 하지만 류인걸 작가의 말처럼 사람은 넘어졌을 때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무너져 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실패라는 보약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넘어지지 않는 법만을 강요받으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고 정답은 빠를수록 좋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도 엉덩방아를 찧어보지 않은 아기는 평생 걸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실패작을 만들어보지 않은 예술가는 결코 명작을 남길 수 없습니다. 거절의 두려움에 고백조차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얻을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넘어질 것이 두려워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실패할 것이 겁나 도전을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배우고 있다는 가장 뜨거운 증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배우기 위해 기꺼이 넘어져 볼 것인가?